자, 여러분, 제가 김영민 좋아한다고 계속 말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 김영민 글을 하나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김영민이 중앙일보에 얼마나 연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연재한 것 같고요. 거의 제가 뭐 몇 개 빼먹었을 수는 있지만은 뭐 어지간히 본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올라온 게 뭐냐면은 이번이라고 해도 벌써 12월 31일이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작년에 마지막 날 올라왔는데요. 중앙일보에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이라는 이제 큰 제목을 가지고서 큰 타이틀을 갖고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렸던 것 같아요. 상당히 깁니다. 그 글이 되게 길어요. 이렇게 긴 글을 매달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이제 이런 걸 연재해 본 사람만 사실 아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기회가 저는 없었기 때문에 짐작만 해보는데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핫한 이슈를 진짜 뜨거운 감자를 이제 하나 골라갖고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수 우익에게도 뭔가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면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반공이나 시장 숭배나 권위주의 이상의 어떤 정신이 필요하지 않겠나. 진보 좌익이 경박한 패스트푸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려면 그 스스로 진국 같은 소울푸드가 돼야 하지 않겠나. 소울이 없는데 어떻게 소울푸드가 될 수 있겠나. 도대체 어떻게 보수 우익의 소울 혹은 정신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고. 보수적 영화인으로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그랜 토리노부터 시작하는 건 어떤가. 이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정신줄 붙잡을 수 있길 해서 이제 굉장히 뉘앙스가 센 그런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근데 이제 이 김영민 선생님 글이 항상 그러하듯이 엄청 길거든요. 글이.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 전부 다 이거 서리법이잖아요. 의문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촉구하는 이제 이런 문장인데 너무너무 때로는 미사 여구에 이제 현혹이 글 쓰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이 글을 읽어보면 운율을 맞추면서 이 정도면 거의 시다 싶을 정도로 이제 자기가 탐닉하는 게 보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는 주제가 뭔지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 그거를 적절한 선을 넘지 않아요. 딱 그러니까 이 칼럼이 많이 읽히는 걸 텐데 이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보수의 소울푸드가 뭐지? 소울이 뭐지? 그래서 그랜 토리노를 본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30분짜리 편집본으로 봐가지고 근데 여기 선생님 요약을 더 잘 해놨어요. 여기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분한 이 주인공은 한국전쟁에도 이제 참전을 했었고, 심지어 이제 17살짜리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이제 청년까지 쏴 죽인, 그로써 자기는 뭡니까? 또 승진하게 되죠. 그런 이력이 있는 이제 사람이고요. 지금 늙었고요. 가족이 있죠.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손녀가도 있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장례식으로 영화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도 다 매사 불만인 거죠. 전형적인 이제 꼰대고 그리고 이제 레이시즘, 인종주의에 쩔어 있고 근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소통의 창고로 찾게 되는 거는 동양인 젊은 어린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 청년과 이제 우정을 나누던 중에 이 청년이 이제 깡패 집단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제 순환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누이가 되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복수의 이제 일념에 이제 칼을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아서죠.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를 일종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총알바지로 이제 이렇게 바치면서 이쪽의 깡패들은 이 사람한테 이제 총을 쐈으니까 당연히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기가 이제 그 꼬마애를 그 유색인 이제 청년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사람을 살인하는 이 죄로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인공이 월트인데, 그러니까 이 역할 이름은 월트인데요. 결국 이제 월트는 보수를 상징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뭡니까? 보수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생 그 죄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뭡니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자멸인 거거든요. 자멸.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비장하게 실제로 영화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김영민의 요약을 읽었을 때는 이 월트가 굉장히 비장해요. 마지막에 이제 담배를 입에 물고 불 있냐 이렇게 말하고 나는 있지 이러고 총을 꺼내는 척 하는데 사실 그건 라이터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이제 이 영감탱이가 이제 총을 꺼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그런 식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이렇게 불사르면서
이제 파멸하는데 그거에 어떤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화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청년을 뭡니까? 자기가 또한 구원해 주는 거고, 자기가 타던 차가 있어요. 굉장히 낡아빠진. 근데 되게 아끼던 건데, 그건 이제 이 아이에게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되게 그 이론적으로는 꼰대인데,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되게 인종주의자인데, 또 생활 속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도 가능하고 심지어 많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남녀는 평등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인종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 감정도 없는 것이 맞고 등등등 이론적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정말 남녀 차별에 쩔어 있는 386 선배도 엄청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운동권 세대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선배들 성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데 사실은 보면은 성적으로 되게 문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그 엄청난 이중잣대들,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자기 부인한테는 이렇게 하고 본인은 또 엄청 또 뭐 문란한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게 이중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김영민이 이제 이거를 쭉 영화를 이제 요약을 한 다음에, 영화 요약하는 부분 조금 볼까요? 여기 이제 차를 자기의 유산을 이 이제 후대에게 이렇게 이제 남겨주기로 하는 거죠. 과연 누구에게? 혈육에게? 간병인에게? 백인에게? 아니다. 다름 아닌 그랜토리노를 훔치려던 몽족 소년에게. 콩가루 가족보다 동양인과 더 통하는 게 많군. 그랜토리노가 차 이름이었구나. 맞아요. 네. 그는 인종적 편견을 가진 노인이었으나 그 편견을 넘어 이민족에게 참된 우정을 발견한다. 네. 월터가 겪었던 생로병사를 그 세대 나름의 방식으로 그 친구도 겪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도 노쇠하면 자기 친만의 그랜토리노를 그 다음 세대의 타워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수 우익 월트가 생각했던 삶과 죽음이다. 여기서 이제 이 월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쓰면서 이 인물이 보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보수인데 그냥 보수도 아니고 저쪽으로 되게 많이 간 꼰대, 그러니까 보수 꼴통이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런 인물인데 이러한 어떤 영웅적인 마지막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요. 뜬금없는 계엄 시도를 통해 공동체의 밥상을 엎은 지금 한국의 보수 우익에게도 마침내 자살의 기회가 왔다. 이 엄청난 아이러니와 풍자와 사르카즘은 뭐죠? 뜬금없는 계엄 시도. 공동체의 밥상을 엎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지. 그래야지 이름이 일식인데 말이지. 밥이 목구멍에 안 들어간다고.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 시기에 이제 대사가 생각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의 보수 우익에게도 지금 국힘당 이런 것들이죠. 대통령과 등등. 마침내 자살의 기회가 왔다. 자살의 기회가 왔다. 너들은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보다도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거든. 니네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니네들 완전 끝장나거든. 자, 마침내 자살의 기회가 왔다. 어떤 마무리를 할 것인가. 국가폭력의 기억을 가진 한국의 보수 우익은 과연 월트처럼 핏줄을 넘어 인종 편견을 넘어 구식 남성성을 넘어 자신의 후계를 찾을 수 있을까? 네, 핏줄을 넘어서 인종 편견을 넘어서 구식 남성성을 넘어서 방공과 시장에 대한 집착을 넘어 월트처럼 세대를 넘는 가치를 발견하고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아까 앞에서 우리 보수가 자꾸만 얘기를 했던 게 이 방공. 빨갱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종북 재파 세력이 어떻게 되고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아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숭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권위주의 이건데 자꾸 저 종북 좌파면 사회주의 욕하고 있는데 그쪽은 전체주의. 지금 우리가 그쪽보다 더한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걸 또 생각하지 않고, 자,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 건지. 두 문장 더 있습니다.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을까? 중병에 걸린 자신을 버림으로써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을까? 이 말을 조금 달리 바꿔보면 이게 지금 서리법식의 의문문인 거잖아요. 이걸 바꾸면은요. 방공과 시장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야지만이 이 월트처럼 세대를 넘는 가치를 발견하고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이건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자신을 버림으로써만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다인데 이건 당도 다 없어져야 되는 거고, 진짜로
서던랜드, 제가 그 이미지가 굉장히 그 화면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영화 있잖아요. 분신하고 내가 붙어가지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이 썩어 문드러진 지금 나 자신을 아주 없애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 뜬금없는 계엄 시도를 통해 공동체의 밥상을 엎은 지금 한국의 보수 우익에게도 마침내 자살의 기회가 왔다. 저는 되게 놀라운 게 이 뜬금없는 계엄 시도 보다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이 너무나도 웃기고요. 그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전 정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서 또 잘 모르고 그래갖고 하려고 해도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속이 좀 타던 차에 이 김영민 선생님 칼럼이 마침 있어가지고 빌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또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에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연재를 이번호로 마칩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독자로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이 연재를 이번회로 마치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이게 중앙일보니까 지면이 약간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에 뭐 그만두는 거라면은 뭐 이 정도의 성실성과 이 정도의 글솜씨라면 지면은 본인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진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기를 바라고, 또 다른 지면을 통해서 이런 식의 양질의 칼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놀라운 지지율과 그건 또 뭐지? 그 다음에 이 추운데 어르신들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너무 욕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마치 좌파를 빨갱이라고 욕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그분들을 뭐 틀딱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말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식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좀 이쪽이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서로 나쁜 말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이미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격화되기 전에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를 한 거는요, 김영민의 중앙일보의 김영민의 생각의 공화국, 제목은 쉼 없이 수선해 멋진 유산 물려줘야 진정한 보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로 본문을 채우는 거는 이 김영민의 정치 관련 현안에 대한 많은 칼럼들이 그러했듯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꼬집진 않아요. 지금 고유명사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윤석열도 안 나와, 한동훈도 안 나와, 뭐 나경원도 안 나와, 국힘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도 안 나와, 뭐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대신에 이제 본문을 이루는 거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그랜 토리노였어요. 그 영화 분석도 좋으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원래 김영민은 본인이 영화를 흑역사라고는 하지만 영화를 만든 적도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영화 분석도 또 되게 잘하세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